자, 3단원 파동과 정보통신 중 5번 파동의 간섭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동의 간섭 부분은 매년 한 문제씩 나오다가 지난해 안 나왔어요. 따라서 올해는 100% 무조건 출제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개념부터 용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동의 중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중첩이라는 용어를 먼저 좀 확인합시다. 두 개 이상의 파동이 만납니다. 만나게 되면 우린 그걸 중첩이라 하고 그 중첩 때 여러 가지 파동의 변화가 생기거든요. 우리가 실제로 보는 것은 두 개가 중첩된 결론, 합성파를 보게 되는 거죠. 왼쪽에 보면 이렇게 아래쪽에 비가 올 때 어떤 호수나 어떤 강물인 것 같아요. 거기에 비가 오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띵띵띵 하고 이런 식으로 호수에 그 빗방울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떨어지게 되면 왼쪽에 이미 떨어진 이쪽에 떨어진 빗방울이 쭉 점점점 공간을 따라서 퍼져 나가고 또 여기 떨어진 빗방울이 퍼져 나가요, 그죠? 이렇게 퍼져 나가면 그 둘이 이렇게 중첩을 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중첩이란 말을 하게 되는데 그 중첩을 하게 되면 그 중첩할 때 합쳐진 파동의 변이는 두 파동의 변이의 합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첩이라는 용어 좀 잘 기억을 해두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 3번으로 되어 있는데요. 파동의 독립성입니다. 파동은 독립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거죠. 아래에 있는 그림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될 텐데 자, 왼쪽에서 변이가 y1인 파가 오른쪽으로 진행합니다. 그렇게 y1인 파는 계속해서 오른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오른쪽에서 오는 변이가 y2인 파가 이렇게 왼쪽으로 진행하는 파와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났다가 그 두 파가 만나서 볼록해지죠. 그죠? 여러분 볼록해졌지만 왼쪽에 있는 변이 y1, 오른쪽 파동의 변이 y2, 그 둘을 더한 y1 플러스 y2가 진짜 합성된 파의 변이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합성이 되고 나면 그렇게 중첩한 다음에 만나게 되면 그냥 왼쪽에서 오던 파는 오른쪽으로 그냥 쭉 자기 갈 길을 갑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 오던 파는 쭉 자기 갈 길을 왼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냥 가던 파는 자기 가던 길을 계속하고 가던 길을 계속하는 그러면서 자신의 형태, 모양 그대로 유지한 채 전파되는 거 바로 파동의 독립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처럼 이렇게 중첩을 이루게 되면 이런 식으로 서로 끼어들게 되는데 우리는 그런 현상을 간섭이라고 불러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은 간섭을 받지 않습니까? 간섭하지 좀 마라는 말을 쓸 때랑 똑같은 거예요. 한쪽 파가 다른 쪽 파에게 간섭을 받게 되는데 이런 간섭 현상이 생길 때 파동은 독립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자기 갈 길을 쭉 가는 거야. 그래서 이 간섭이 파동의 고유한 특성이다 라고 얘기해서 간섭하면 이건 파동인 경우에 일어나는구나 라는 거죠. 여러분 파동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입자예요. 입자. 이 입자는 간섭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입자가 하는 것들은 간섭이 아니라 우리는 충돌이라고 불러요. 이미 앞에서 우리 운동량, 충격량, 또 충돌 이런 부분 배웠죠. 그죠? 그래서 입자는 충돌을 하지 간섭하지 않고 바로 여기에 있는 파동만이 간섭을 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부분을 꼭 좀 잘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자, 두 파동이 중첩하게 되면 합성파가 만들어진다고 했죠. 근데 그 합성파가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진폭보다 커지는 그런 중첩이 있고요. 또 원래 갖고 있던 진폭보다 작아지는 그런 중첩이 있습니다. 우린 그걸 뭐라 부르냐면 보강 간섭, 상쇄 간섭이라고 불러요. 아래 그림 보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강 간섭 같은 경우에는 원래 파동 1이 이렇게 변이를 갖고 있었고 파동 2번도 이렇게 변이를 갖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가만히 보면 파동 1에 마루가 있을 때 파동 2에도 마루가 있어요.
그럼 그 둘이 중첩되고 합쳐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렇죠. 원래 것보다 더 큰 그런 파를 만들 거 아닙니까? 또 파동 1이 골일 때 파동 2도 골이라면 더 깊은 골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마루가 마루랑 만나면 더 큰 마루가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이 자기가 갖고 있던 원래 파동의 어떤 변이 이런 것보다 그런 다른 파랑 중첩됐을 때 훨씬 더 커지는 간섭, 이것을 우린 보강 간섭이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 상쇄 간섭 경우에는 하나는 파동 1이 이렇게 있고요. 파동 2는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죠? 파동 1이 마루일 때 파동 2는 골이 되면 마치 플러스 마이너스 0 되듯이 이렇게 상쇄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번에는 파동 1이 골일 때 파동 2가 마루가 됐네요. 이때도 풀마 0, 풀마 0처럼 변이가 0이 되거나 아니면은 진폭이 원래 진폭보다 작아지는 그런 간섭을 상쇄 간섭이라 부릅니다. 실제로 간섭은 보강 간섭과 상쇄 간섭이 만드는 여러 가지 형태들을 시험 문제로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구체적인 파동의 간섭 중에서 소리 간섭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소리 하면 음파죠. 당연히 소리도 파동이죠. 그래서 소리도 간섭을 하게 됩니다. 그런 실험이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고 이 부분도 수능 같은 데는 굉장히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아직 공무원 시험에서는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지만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잘 좀 정리를 해둘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두 개의 스피커가 있어요. 이렇게 스피커가 하나, 두 개가 있고요. 스피커 두 개를 연결한 선 가운데에서 수직하게 쭉 선을 그은 곳에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오른쪽으로 쭉 이동하거나 왼쪽으로 쭉 이동을 하다 보면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리는 부분이 있고요. 소리가 아주 작게 들리는 부분이 있고 다시 또 소리가 크게 들리는 부분, 소리가 또 작게 들리는 부분으로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됩니다. 왼쪽으로 가도 마찬가지예요. 소리가 크게 들리는 중심에서 왼쪽으로 조금씩 움직이게 되면 언젠가 소리가 굉장히 작아질 때가 있고요. 또 갑자기 소리가 커지다가 가장 클 때가 있고 점점점 이런 식으로 크게 들렸다가 또 작게 들렸다가 크게 들렸다가 작게 들렸다가 하는 그런 위치들이 이렇게 존재하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딱 느낌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소리가 큰 소리가 들린 곳은 바로 뭐 하는 곳입니까? 그렇죠. 바로 보강 간섭을 한 곳입니다. 중요하니까 덧칠해서 써주겠습니다. 보강 간섭을 한 곳이고요. 그 다음에 소리가 작게 들린 곳이 있어요. 소리가 작게 들렸다는 얘기는 무엇일까? 그렇지. 바로 이건 상쇄 간섭이 일어난 곳이겠죠. 그래서 보강 간섭과 상쇄 간섭이 주기적으로 반복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스피커 두 대로 실험을 하게 되면 크게 들리는 부분과 작게 들리는 부분이 주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지, 또 어느 위치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또 보강 간섭은 어떤 원리로 생기는 거고 상쇄 간섭은 어떤 원리로 생기는 건지 그 부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그림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면 왼쪽은요 보강 간섭 하는 곳이거든요. 딱 보니까 여기 센터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이때는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왜 크게 들리는지 한번 볼까요? 가만히 봤더니 왼쪽에 있는 스피커에서 나오는 음파의 파장이, 자, 한번 세봅시다. 하나, 둘, 셋. 아, 요거 세 파장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 하나, 둘, 셋 파장입니다. 이렇게 세 파장이 돼서 지금 여기 있는 왼쪽에서의 파장의 길이와 오른쪽 스피커에서 온 파장의 길이는 어때요? 차이가 없습니다. 우린 그런 차이를 경로차라고 부르는데 그 경로의 차이가 없는 경우 바로 소리가 크게 들리는 중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여기는 경로차가 0인 곳이구나 라는 거죠. 자, 그런데 소리가
작게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소리가 작게 들리는 경우는 상쇄 간섭인데 그 상쇄 간섭인 경우에는 파장을 한번 세보겠습니다. 중앙에서 여기 있는 떨어진 부분에서 한참 이쪽으로 떨어져 있죠. 여러분 딱 보기에도 어떤가요? 오른쪽에 있는 스피커랑은 가까웠고 왼쪽에 있는 스피커랑은 멀리 떨어져 있죠. 그죠? 거리의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경로차가 있다는 얘기고 우리 그 경로차가 얼마나 나는지 한번 세보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스피커부터요. 하나, 둘, 셋, 넷. 아, 요거 네 파장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오른쪽에 있는 스피커는요. 하나, 둘, 반. 요거는 둘 반이네?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어요. 그럼 요 둘의 차이는 얼마입니까? 그쵸. 경로차가 다음과 같이 1.5파장이 났습니다. 1.5파장은 2분의 3파장이에요. 그죠? 이런 식으로 2분의 홀수배인 경우에는 경로차가 2분의 홀수배인 경우에는 상쇄 간섭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두 스피커로부터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중앙에 있는 센터에서는 경로차가 0이었죠. 그죠? 그런 큰 소리를 갖는 보강 간섭이었는데 자, 바로 옆에 여기하고 여기를 보세요. 지금 보면 이쪽 같은 경우에는 왼쪽 스피커에서의 거리와 오른쪽 스피커의 거리가 달라요. 이쪽이 조금 더 길죠. 그죠? 얼마나 기냐면 바로 한 파장만큼 차이가 납니다. 0 람다예요. 자,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도요. 마찬가지입니다. 람다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 오른쪽 스피커에서는 가깝고요. 왼쪽 스피커에서는 멀죠. 차이가 있어요. 어느 게 더 깁니까? 바로 요게 더 깁니다. 얼만큼? 바로 람다만큼 길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에 반해서 가운데 있는 큰 소리가 나는 바로 옆에 있는 작은 소리 나는 상쇄 간섭이 있는 곳이 있죠. 그죠? 여러분 이쪽은 0이고요. 이쪽은 람다입니다. 여기는 경로차가 2분의 람다만큼 나는 곳입니다. 여기도요. 2분의 람다만큼 나는 곳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때 왼쪽에 람다 요 옆으로 가면 또 작은 소리가 들릴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는 경로차가 얼마일까요? 바로 2분의 3람다가 나는 곳입니다. 그러면 그 옆으로 가면 이쪽은 이번에는 큰 소리가 들리는 곳이 있겠죠. 거기는 경로차가 얼마가 있습니까? 그쵸. 람다 다음에 나오는 2람다만큼입니다. 그래서 2람다가 갖는 의미는 뭐냐면 왼쪽에 있는 스피커의 길이와 오른쪽에 그 왼쪽 스피커와 오른쪽 스피커의 길이가 차이가 납니다. 요게 더 길어요. 얼만큼? 2람다만큼 길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경로차를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 부분을 가지고 시험 문제에 반드시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부분 좀 확인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좀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마무리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스피커 하나, 오른쪽에 스피커 두 개, 그리고 그 사이에 딱 가운데에서 이렇게 떨어진 부분, 여기에 사람이 지금 가운데 있지 않고요. 이쪽부터 이렇게 움직이면서 저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시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쵸? 큰 소리가 들렸다가 작은 소리 들렸다가 큰 소리 들렸다가 작은 소리, 큰 소리, 작은 소리, 큰 소리, 작은 소리, 큰 소리, 작은 소리, 큰 소리, 작은 소리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들리는 거야. 그렇게 쭉 진행하다 보면 그럼 여러분 어디부터 출발? 바로 가운데 있는 센터 여기부터 출발합니다. 여기는 경로차가 얼마인 곳? 0인 곳이에요. 경로차라는 것은 양쪽 스피커로부터 떨어진 거리의 차이를 말하는데 지금 이곳은 거리가 똑같죠. 그죠? 그리고 지금 그 중앙에서 처음으로 큰 소리가 들리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하고 여기예요. 그죠? 거기는 경로차가 얼마인 곳? 람다인 곳. 이렇게. 그 다음은 여기하고 여기죠. 거기 얼마? 2람다인 곳, 2람다인 곳. 또 그 다음에 여기하고 여기죠. 바로 3람다인 곳, 3람다인 곳. 뭐가? 경로차가. 이렇게. 그래서 지금 보면 왼쪽에 있는 스피커로부터 떨어진 거리와 오른쪽 스피커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길이가 다르다. 아, 이쪽에 길다. 얼만큼 길다? 바로 세파장 차이 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파장 차이 난다는 건 지금 여기서 나온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소리의 파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소리의 파장의 3배 되는 것만큼 길이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센터에는 큰 소리밖에 들리지 않아요. 경로차가 없으니까. 그래서 센터의 바로 옆에 있는 여기하고 여기는 2분의 람다의 경로차, 2분의 람다의 경로차가 있는 작은 소리가 들리는 상쇄 간섭 지점이에요. 또 그 바로 옆에 여기가 보이죠? 여기는 경로차가 얼마? 2분의 3람다. 여기도 2분의 3람다의 경로차가 있는 상쇄 간섭인 그런 작은 소리가 들리는 곳. 그 옆에 2분의 5람다, 2분의 5람다 이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큰 소리와 작은 소리를 보강 간섭과 상쇄 간섭 그리고 경로차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런 내용까지 여러분 알고 있어야 우리 시험 볼 때 대비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꼭 복습을 해두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물결파 투영장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결파 투영장치를 이용해 발생시킨 물결파가 간섭을 일으키면서 여러 가지 무늬를 만드는데 우린 그것들을 분석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왼쪽에 보면 물결파 투영장치라고 해서 이런 실험 장치가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위쪽에 이렇게 빛이 광원이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이 판은 유리로 되어 있는 판이에요. 그리고 그 유리로 되어 있는 판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긴 꼭지가 있어서 그 꼭지를 막 진동을 시키면 얘가 막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마치 연못에 돌을 던질 때처럼 물결을 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 이렇게 만든다는 뜻이야. 그럼 계속 물결이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 그 둘이 중첩하면서 간섭이 일어나고 그 간섭되는 모습을 위에 있는 빛을 통해서 아래쪽에 스크린에 이렇게 비춰지게 만드는 그런 장치입니다. 요즘에는 새롭게 나오는 그런 신식 기계 장치들이 이런 식으로 나와서 보면 아주 예쁘게 간섭무늬가 나오는 그런 부분들을 스크린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만들거든요. 자, 지금 보면 여러분 이쪽에 있는 스크린 모양을 보세요. 스크린에 나오는 무늬들. 어떤 곳은 막 밝고요. 어떤 곳은 막 까맣게 어둡습니다. 자, 그렇게 밝은 무늬와 어두운 무늬가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위에서 비춰진 빛이 여기서 만들어진 물결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물결이 만들어지겠죠. 오른쪽에 있는 그림. 그 중에 마루 부분은 마치 볼록 렌즈의 역할을 해요. 볼록 렌즈는 빛을 뭐하는 렌즈? 모으는 렌즈. 좌로던 빛이 모였으니 밝은 색을 환하게 하얗게 만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루 부분은 아래쪽에서 이렇게 밝은 부분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골 부분은 다음처럼 오목렌즈 역할을 합니다. 오목렌즈는 잘 오던 빛을 퍼뜨리거든요. 그래서 밝은 무늬가 아닌 어두운 무늬로 약간 거무튀튀한 그런 무늬로 우리에게 그런 시각적으로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 생기는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두기 바라고요. 자, 이번에는 물결파 간섭 무늬를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봤던 물결파 투영 장치를 통해서 스크린에 나타나는 실제 무늬는 다음처럼 밝은 무늬가 있고 어두운 무늬가 있고 그 다음에 뿌연 선들 같은 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요, 밝은색, 흰색, 밝은 무늬 보이죠? 그 다음에 검은색, 어두운 무늬, 어두운 무늬 보이죠?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있는 이렇게 뿌연 선 보입니까, 여러분? 여기는 뿌연 선, 이렇게 뿌연 선, 이런 식으로 세 종류의 무늬가 나타난다라는 얘기예요. 자, 지금 왼쪽 그림처럼 우리가 실험하던 실제 간섭 무늬를 보면 굉장히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험실에서는 다음과 같이 실선과 점선으로 표현해서 나타내면 굉장히 쉽게 이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보통은 파동의 마루를 실선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고를 점선으로 표현합니다.
자,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실선 보이고요. 그 다음에 점선이 이렇게 보이죠, 그죠? 한 두 개만 설명드릴게요. 여기 있는 이 실선은 바로 마루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바로 이건 골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왼쪽에서 만들어진 골과 마루, 골, 마루, 골, 마루가 오른쪽에서 만들어진 파원에서 온 골마루, 골마루가 이렇게 서로 겹치면서 뭐 합니까? 중첩이 일어나고 간섭이 일어나겠죠, 그죠? 그렇게 하면 왼쪽에 있는 이런 모양들, 무늬들을 만들더라라는 얘기예요. 이 오른쪽에 있는 실선과 점선으로 표현한 그림은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부터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더 크게 확대하니까 왼쪽에 있는 밝은 무늬와 또 어두운 무늬, 그리고 이렇게 뿌연 무늬가 좀 더 선명하게 잘 보이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실선, 점선으로 표현한 그림을 가지고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쪽에 S1, S2, 이제 파1이죠. 파1. 거기서부터 이제 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 중에 지금 여기는 이 점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 점은 여러분 일단 먼저 왼쪽에서 만든 마루와 오른쪽 점퍼원에서 만든 마루가 만났어요. 마루와 마루가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죠? 더 높은 마루가 생기겠죠. 그죠? 그러면 이 부분은 밝은 무늬로 우리한테 보여줄 겁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여기 있는 요 밝은 무늬는 왼쪽에서 요 밝은 무늬 있죠? 요 밝은 무늬는 마루와 마루가 만난 곳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점선과 점선이 만난 곳이 있어요. 여러분, 점선과 점선이 만났으면 무슨 간섭일까요? 상쇄 간섭일까요? 점선은 골이고요. 골이죠. 그 골과 골이 만나면 더 깊은 골이 되면서 어두운 무늬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도 바로 보강 간섭이 되겠죠. 어떤 친구들은 왼쪽 그림에서 검은색 이 어두운 부분이 상쇄 간섭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어두운 부분도 지금처럼 보강 간섭이고 밝은 부분도 지금 보강 간섭이기 때문에 지금 요 가운데 있는 요 라인 있죠. 요 라인에 있는 점선과 점선, 실선과 실선, 점선과 점선 이렇게 만난 부분은 바로 보강 간섭에 해당하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또 있어요. 이쪽에 오면 점선과 점선, 실선, 실선, 점선, 점선, 실선, 실선, 보강 간섭이죠. 또 여기도 있죠. 점선, 점선, 실선, 실선, 점선, 점선, 실선, 실선 이렇게 여기도 보강 간섭이라서 이렇게 보강 간섭, 이렇게 보강 간섭하는 부분들이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됐나요? 자, 두 번째. 보강 간섭과 보강 간섭 사이사이를 한번 봅시다. 여기는 점선, 여기는 실선입니다. 당연히 점선은 골이고 실선은 마루이기 때문에 마루하고 골이 만나요. 그럼 여러분 풀마니까 어때요? 딱 상쇄됐으니까 0 될 거 아닙니까? 바로 그 지점입니다.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여기도 실선, 점선, 점선, 실선, 실선, 점선 다 상쇄 간섭이지. 이렇게. 그죠? 여기도요. 실선, 점선, 실선, 점선, 골마루, 골마루 이렇게 여기도 바로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곳이죠. 이처럼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곳은 왼쪽에 있는 부분처럼 이렇게 뿌옇게 마치 뿌옇게 이렇게 선으로 보인단 말이죠. 바로 이걸 우리는 마디선이라고 부르고 이 마디선이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곳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마디선이 여기도 있고요. 그죠? 이렇게 여러 개의 상쇄 간섭을 만드는 마디선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따져 나갈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또 한번 봅시다. 싹 한번 지워서 설명을 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뭘 볼 거냐면 보강 간섭하는 경로차를 보려고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자 여기 하자. 여기는요. 지금 왼쪽에 있는 전파원 S1으로부터 마루, 여기가 이제 골, 마루.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마루까지가 한 파장이거든. 그러면 또 그 다음 마루에서 마루까지가 또 한 파장이니까 여기는 지금 몇 파장?
두 파장짜리입니다. 두 파장짜리고요. 여기서는요. 쭉 선을 그어놓으면 마루 한 파장, 두 파장. 여기도 지금 두 파장이야. 그럼 경로차가 있어 없어? 경로차가 없는 곳이죠. 이뿐만이 아니에요. 여기만이 아니라 어디? 자, 이번엔 여기 한번 해봅시다. 여기는 한 파장 반이에요. 한 파장 반짜리고요. 여기는요. 한 파장 반짜리입니다. 여기도 한 파장 반짜리야. 그러면 왼쪽도 한 파장 반이지 오른쪽도 한 파장 반이지 경로차가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그러니까 경로차가 0인 곳입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 있는 이 첫 번째 센터에 있는 이 선에 있는 모든 곳들은 전부 다 경로차가 얼마인 곳? 0인 곳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것만 이해가 되면 사실은 나머지 부분들은 식은 죽 먹기입니다. 자, 두 번째 한번 가볼게요. 두 번째는 옆에 있는 요 보강 가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보강은요, 경로차가 0인 곳이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그 바로 옆에 있는 보강간섭, 예를 들면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는 S1, S2까지 S1으로부터는 한 파장, 두 파장, 요게 바로 두 파장이고 S2까지는 한 파장이란 말이죠. 차이가 나는군요. 여러분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그쵸? 한 파장, 람다만큼 차이가 납니다. 맞죠? 여기뿐만 아니라 어느 곳을 가더라도 뭐 여러분 여기 이렇게 하나, 둘, 셋 파장, 여기는 하나, 둘, 두 파장. 역시 차이가 한 파장 나는 거 알 수 있죠. 그런 식으로 센터에 있는 보강간섭은 경로차가 0인 곳, 바로 옆에 있는 보강간섭은 경로차가 람다인 곳. 여러분 여기도 안 해봐도 알겠죠. 경로차가 얼마인 곳입니까? 바로 람다인 곳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 사이사이에 있는 상쇄간섭 있는 곳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상쇄간섭 중에 어딜 볼까요? 하면 여기 한번 해볼까요? 여기.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당연히 센터에서 오른쪽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왼쪽에는 이게 좀 더 길게 보이네요. 그죠? 자, 여기는요. 한 파장, 두 파장. 이건 두 파장이네. 여기는요. 한 파장 반입니다. 1.5 람다죠. 그럼 여러분 2람다하고 1.5 람다니까 얼마 차이 나지? 0.5 람다 나는 거고 0.5는 2분의 1이니까 2분의 람다.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 아닙니까? 우리 아까 여기 봐봐. 여기서 처음에 센터 있는데 0, 그 다음 람다, 2람다, 3람다, 람다, 2람다, 3람다 이렇게 나간 거 기억나죠?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2람다, 2분의 3, 2분의 5, 2분의 람다, 2분의 3람다 이런 식으로 2분의 람다에 1, 3, 5, 7 나가는 그 부분이 바로 상쇄되는 곳이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한 부분도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물결파의 간섭문이나 소리의 간섭, 음파의 간섭과 똑같은 그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완벽하게 이해를 해둬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0, 람다, 사이가 2분의 람다, 여기도 2분의 람다. 그 옆은요, 여기는 지금 안 보이지만 2분의 3람다, 또 2람다 쭉쭉쭉쭉 갈 거 아닙니까? 그 부분 완벽하게 잘 이해를 해둘 수 있어야 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제 몇 가지 생활 속의 간섭 현상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누막입니다. 얇은 막이죠. 여러분 여기 있는 비누막도요. 여기 이 부분을 한번 확대해서 이렇게 그려보면 이렇게 일정 부분 두께가 있어요. 그죠? 우리 눈이 이 비누막을 본다 합시다. 그러면 햇빛이 그냥 바로 여기서 띵 튕겨서 들어오는 빛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햇빛이 이렇게 오다가 뚫고 들어간 다음에 나와서 들어오는 빛이 있어요. 지금 뭐가 보입니까? 대답해야 되는데 바로 경로차가 보입니다. 요만큼이 길잖아. 그지? 왜냐면 얘는 그냥 나온 녀석은 이렇게 바로 왔지만 그렇지 않고 저렇게 뚫고 들어가는 녀석은 여기하고 여기가 좀 더 길잖아요. 그죠?
바로 경로차가 생겼고 그 경로차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알록달록한 그런 무늬가 보이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은 여러분 그 어떤 강물 같은데 물 위에 떠 있는 기름띠입니다. 기름띠도 지금 왼쪽에 있는 비눗방울 보는 것처럼 알록달록한 모습으로 보이죠, 그죠? 이거 마찬가지로 이렇게 물 위에 기름이 뜨잖아요. 기름은 물 위에 뜨니까 기름이죠, 기름. 근데 우리가 이제 위에서 보는 거야. 보면 이렇게 띵 바로 그냥 기름막에서 튕겨져 나오는 빛이 있는가 하면 기름으로 들어갔다가 물에서 튕겨 나와서 경로차가 생긴 빛이 이렇게 만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알록달록한 그런 무늬로 우리 눈에 보이게 된다라는 거고, 이것 또한 간섭에 해당한다. 경로차가 있는 두 파의 간섭이니까요. 그렇게 쓸 수 있고요. 자, 지금 이게 뭐냐면 전파망원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저 우주에서 오는 그런 전파들을 수신해서 우리가 그 신호를 분석해가지고 별들의 어떤 위치, 성분 뭐 이런 것들을 해석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나만 가지고는 너무 신호가 약해. 그래서 여러 개를 같이 놔서 그 신호를 같이 조합하면 이렇게 보강 간섭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 식으로 간섭해서 그렇게 만드는 신호 장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을 것 같은데, 소음이 들어오면 그 소음을 센서가 체크해가지고 반대 팔을 만들어요. 그래서 상쇄 간섭을 시켜서 소음을 제거하는 노이즈 캔슬링, 그 원리도 바로 이렇게 간섭 현상의 예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설명드렸고요. 다음 우리 기출문제 풀러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출문제 2020년 15번 문제입니다. 보면 뭐 굴절, 반사, 또 파동, 전파 이런 것들은 이미 배웠지만 3번에 있는 간섭 현상이 들어있어서 우리 간섭까지 마치고 이 문제를 풀려고 좀 아껴놨고요. 역시나 공무원 시험 문제는 상당히 불친절해서 옳지 않은 걸 고름에도 불구하고 뭐 밑줄을 그어졌거나 아니면 굵은 글씨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볼 때 꼭 표시를 해서 옳지 않은 것을 묻는 건지 옳은 것을 묻는 것인지 분명히 좀 잘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1번, 파동이 굴절할 때는 파동의 파장이 변하지 않느냐. 여러분 말도 안 되죠. 벌써 정답이 1번이 나왔습니다. 굴절이라는 것은 속력이 변했기 때문에 진행 방향이 꺾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속력이 변하면 파장도 따라서 변해야 돼요. 그죠? 변하지 않는다 하면 안 되고 1번이 틀렸으니까 1번이 정답이고 2, 3, 4는 왜 맞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파동이 반사할 때는요, 파동의 속력이 변하지 않는다. 자, 반사와 굴절 여러분 분명히 구별하라 했습니다. 반사는 오던 매질로 그대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여기가 공기면 공기에서 다시 공기로 가는 걸 우리 반사라고 하고, 굴절 같은 경우에는 매질이 변해요. 뭐 예를 들면 물이라 합시다. 공기에서 물로 진행 매질이 달라졌죠. 그죠? 지금 우리한테 물어보고 있는 건 반사라고 했으니까 요게 바로 반사인데, 지금 반사의 경우에는 입사할 때도 공기로, 그 다음에 반사할 때도 공기로 매질이 변하지 않았죠. 매질이 변하지 않으면 속력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이 맞고요. 3번, 간섭 현상은 2개 이상의 파동이 만날 때 일어난다. 당연하지. 그래서 보완 간섭도 생기고 상쇄 간섭도 생기고 했으니까요. 4번, 파동이 퍼져 나갈 때 에너지가 전달된다. 그렇지. 매질은 제자리에서만 진동하는 거고 에너지가 퍼져가면서 에너지를 전달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4번 맞았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2021년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원 A와 또 B가 줄을 따라서 서로 쭉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파동의 순간 모습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파동의 속력은 1cm/s예요. 1초에 1cm 간다는 얘기고요. P점은 줄 위에는 한 점이다 라고 얘기했고, 이에 대한 설명이 좀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찾는 게 문제입니다. 자, 지금 보면 눈금이 있는데 눈금의 가로 세로 길이는 각각 1cm다 라고 되어 있고, 지금 질문을 보면 뭐
A에서 출발한 파동의 파장 얼마냐, B에서 진동수 얼마냐, 2초 뒤에 얼마냐,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그림을 가만히 보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항상 매질은 제자리에서 진동하지만 파가 이렇게 진행한단 말이죠. 그래서 마치 동심원이 뿅뿅뿅뿅 가듯이 이 파도 오른쪽으로 진행할 겁니다. 그죠? 왼쪽에 있는 파도, 오른쪽으로 가는 이 파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매질이 제자리에서 진동하지만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럼 둘은 뭐 할까요? 서로 간섭할 것이고, 간섭하게 되면 지금 진폭을 갖고 있는 파들이기 때문에 진폭의 변화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재빨리 제일 먼저 뭘 해줘야 되냐면 이렇게 세로로요, 여러분. 이렇게 선을 이런 식으로 그어주는 겁니다. 뭐 연습을 여러 번 하다 보면 선을 어디까지 그을지, 몇 개를 그을지 이제 알게 될 텐데, 여기서 지금 중심이 여기 있는 P가 있고요. 그 P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까지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X축이 필요하니까 여기도 X축 하나, 또 여기도 하나, 이런 식으로 한번 몇 개만 그려볼게요. 자, 지금은 아직 왼쪽 파랑 오른쪽 파가 만나질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만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어 볼 텐데, 지금 왼쪽에 있는 파는 1초에 1cm 가거든요. 그러면 잠시 뒤에 1초 뒤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1초 뒤에 여기 있는 파가 여기에 옵니다. 그럼 여기 이렇게 온다는 얘기죠. 자, 잠시 뒤에 2초가 됩니다. 여기 있는 파가 여기 있는 게 여기까지 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원래는 여기다 그려야 돼. 근데 그 그림들이 겹치기 때문에 밑에다 선을 그려서 시간대별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3초까지만 한번 그려보고 연습하겠습니다. 3초 때는 한 칸 더 가야겠지. 그래서 여기까지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거야. 맞지? 자, 두 번째. 이번엔 오른쪽 팔을 그려볼게. 여기 있는 게 1cm/s니까 1초 뒤에 1cm 이동해서 여기 올 거 아닙니까? 여기 온단 말이지. 얘 같은 경우에는 파가 진폭이 2네요. 커야지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2초 뒤에는 한 칸 더 가서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고요. 3초 뒤에 한 칸 더 가서 한 칸 왼쪽으로 더 가야지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그리는 거죠. 자, 지금 보면 A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는 A는 진폭이 1이야. B는 진폭이 2야. 그래서 빨간색보다 파란색을 좀 더 높이 그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우리는 뭘 보냐면 합성파를 보게 되는 거야. 합성파. 합성파는 두 파가 중첩됐을 때 우리 눈에 보이는 파거든요. 근데 지금 1초 때는 아직 안 만났으니까 이 모습 그대로 보일 거고요. 2초 때는 여기서 만났는데 지금 얘는 위로 플러스 2, 얘는 아래로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합성파는 얼마? 그치, 위쪽으로 1cm 만큼의 폭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죠? 1cm 이렇게. 그게 바로 합성파야. 우리 눈에 보이는.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3초에서는 얘랑 마루마루 더 높은 마루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 골골 더 깊은 골이 되고, 이때 1cm와 2cm였으니까 전체는 얼마? 3cm가 될 거다 라는 얘기예요. 그죠? 자, 이제 보기 보면서 한번 하나씩 골라봅시다. 1번. 파원 A에서 출발한 파동의 파장은 4cm냐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확인하는 방법은 당연히 여기 있는 거. 자, 이렇게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될 것이고, 그때 하나, 둘, 셋, 넷, 요 네 칸이 한 파장입니다. 따라서 파장은 4cm인 거 맞습니다.
자, 두 번째. 파원 B에서 출발한 파동의 진동수는 0.25Hz냐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진동수는 뭐지? F. 진동수는 1초에 몇 번 진동했냐라는 거고 우리 진동수를 구하는 공식 V는 T분의 람다 또는 F 람다 중에 F가 여기 있었단 말이에요. 따라서 V는 F 람다를 써봅시다. V는 지금 얼마냐면 속력 1cm/s니까 1cm/s고 진동수는 구해야 되니까 미지수 남겨놓고요. 파장인데 여기 파장은 B도 마찬가지로 파장이 여기부터 하나, 둘, 셋, 네 칸이니까 4cm란 말이야. 이렇게. 따라서 F는 4분의 1 헤르츠. 4분의 1은요. 그쵸. 0.25 헤르츠. 그래서 이게 맞는 보기가 된다라는 얘기죠. 선생님 여기 있는 거 1cm/s인데 얘를 0.01m/s로 만들어야 하지 않나요? 물론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서 풀어도 되지만 지금 우리는 보세요. 왼쪽에 있는 속력을 1cm로 놨어. 파장을 4cm로 놨어. 어차피 센티미터로 놨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해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한쪽은 센티미터로 하고 한쪽은 미터로 하면 절대 안 되죠. 근데 지금 둘 다 센티미터로 했기 때문에 나눠지기 때문에 상관없이 이렇게 미터/s로 고치지 않고 그냥 센티미터/s로 만들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번 그렇게 답을 얻어낼 수 있고요. 자, 다음 3번. 그림의 상황에서 2초가 지난 다음에 P의 변이 얼마냐라고 얘기했는데 2초는 이때야. P는 바로 이 점이죠. 바로 그 점은 플러스 1cm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1cm라고 나와 있는 거죠. 상당히 많이 까다롭고요. 많이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4번. 두 파동이 중첩될 때 합성파의 변이 최대값은 진동 중심에서 1cm 아니지 3초 때는 3cm 되는데 이건 틀렸네. 그죠? 그래서 4번이 옳지 않은 것이 되고 1번, 2번, 3번 모두 다 쉽지 않은 부분이었고요. 2번도 되게 어려운 거, 3번도 굉장히 어려운 거였는데 지금 선생님이 보여준 것처럼 이렇게 세로줄 긋고 거기에 1초, 1초, 1초 진행한 다음에 각각의 팔을 직접 진행시켜서 중첩되는 상황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끔 한 번만 연습을 좀 해두기 바랍니다. 상당히 어렵지만 작년에는 이 파동의 간섭이 문제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반드시 나올 것 같아요. 꼭 좀 정리를 잘 해두기 바랍니다.